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두 마음의 경계에 서다. 칠흑 같은 어둠을 삼킨 깊은 산속, 나무가지 사이로 스며든 달빛 아래 겁에 질린 소녀가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4살 남짓한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가냘픈 어깨에는 부러진 화살이 깊숙이 박혀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피로 물든 손으로 어깨를 움켜쥔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대는 나무 그림자와 불신연스러운 바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이 되어 소녀를 위협했고 스산한 바람 소리는 굶주린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소녀를 부르며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 계속 뒤를 돌아보며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소녀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을 붙잡기라도 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이 어두운 산은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당장이라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소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산을 오른 소녀의 눈앞에 가파른 절벽이 나타나자 소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갈 곳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던 소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부모님과 동생의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버티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자 그간 참아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지금껏 붙잡고 있던 삶의 끈이 스르르 풀리자 소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의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토록 그립던 부모님과 사랑스러운 동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운 부모님과 동생을 보자 소녀의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이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무당의 얼굴과 처참하게 죽어간 부모님, 눈앞에서 절벽으로 떨어진 동생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기억이 차가운 증오로 변하는 순간 소녀의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짹짹짹.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따스한 햇살이 누워있는 소녀의 눈꺼풀을 간지럽히자 소녀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소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낡은 누각 아래에서 몸을 일으킨 소녀는 누군가 자신을 치료한 듯 어깨에 박혀있던 화살 대신 하얀 천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새들의 지저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소녀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따스한 햇살에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일어났느냐? 낯선 목소리에 소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긴자한 미소를 띤 노승이 약초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누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아직 움직이면 좋지 않단다. 어린 것이 어쩌다가 그리 험한 꼴을 당했느냐? 노승의 따뜻하고 걱정 어린 말에 소녀는 경계를 풀고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찌 여기 있는 것입니까? 새벽녘에 절벽 위에 쓰러져 있는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단다. 저기 저 옷으로 갈아입거라.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 무리를 하면 안 된다.
노승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그곳엔 깨끗한 옷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약을 다려올 테니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거라.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그 말을 끝으로 노승이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짙은 어두운 밤, 소녀는 맨발로 차가운 땅을 딛고 가파른 절벽 위에 홀로 서 있습니다. 절벽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거렸습니다. 달빛에 비춰진 그곳엔 썩어가는 시체 세 구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들이 자신의 부모님과 동생임을 알아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바닥에 누워있던 시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소녀를 향해 뻗어지고 텅 빈 두 눈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소녀는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절벽 아래에서 누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자 소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절벽으로 다가섭니다. 절벽에 다가선 소녀가 발밑을 바라보자 거기엔 소녀의 동생이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소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살려줘. 나 좀 여기서 구해줘. 그 모습에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절벽에 매달려 있는 동생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 따뜻한 숨결과 함께 전해지는 말에 소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이 소녀를 보며 눈물이 그렁한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동생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더니 누나가 죽었어야 했어. 왜 나만 죽은 거야? 왜 나만 혼자 버려두고 갔어? 너도 죽어. 너도 나랑 같이 죽어. 너도 죽어. 죽어. 울부짖는 동생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손은 흉측하게 변하여 소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소녀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순간 어디선가 목탁 소리와 함께 나지막히 불경 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동생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는 이내 소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듯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컥, 콜록콜록. 소녀는 기침을 토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일어난 소녀의 머리맡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탕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명한 꿈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는 소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요한 달빛이 비추는 낡은 누각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불경 소리에 이끌리듯 소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자신을 구해준 노승이 가부좌를 한 채로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분귀, 두 마음의 경계에 서다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음 편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럼 안녕. 속에만 빠져들어 이 어둡고 저주받은 새